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탄탄한 미국 경기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고 10월 증시의 첫 거래일은 검은 수요일로 기록됐습니다. 역설적으로 경기 지표가 부진해야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무너진 하루였죠. 네, 오는 6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코스피 시총 상위 1위 삼성전자가 1% 약세, 시총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4% 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 시총 상위 1위와 2위인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도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는 8% 급락하며 다시 90만 원 선이 무너졌는데요. 미국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불확실성이 커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조선, 주요 섹터 가운데 다양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딛고 4분기 왕좌에 앉을 주도주는 누구일까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랜 혹한기를 지나온 반도체를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한국 수출 효자 반도체 컴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수출이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9억 3,600만 달러로 8월 대비해서 16.1% 증가한 규모로 나타났는데요. 7월 이후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 반도체주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외국의 증권사 모건 스탠리의 매수 보고서에 파도가 7% 급등했고 신제품 출시 소식에 주목받은 칩셋 미디어가 3%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두산테스나 SIC 등 반도체주는 하락하면서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네옴시티 잡아라 10월 사우디행입니다. 사우디의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0월 중 사우디를 방문하는 중동 경제사절단에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그룹 등 대기업이 총출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네옴시티 관련주도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히림과 한미글로벌, SY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등 약세로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주전 본격화로 주목받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 종목별 실제 성과 가시화 여부 주목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반도체와 네옴시티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파두와 칩셋 미디어, 히림, 그리고 SY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한국 수출 효자 반도체 컴백입니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반도체 업황이 확실하게 바닥을 통과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지, 지금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 투자 적기다라고 좀 판단을 내려도 될까요, 이사님? 네. 얼마 전이었었죠. 추 부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도체의 업계를 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어떤 수치를 통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오는 10월, 그러니까 10월이죠 지금. 그리고 늦어도 11월에는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바닥을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재고와 수요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재고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IT 세트 업체 재고는 이미 바닥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버 ODM 역시 연말까지 재고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여기도 거의 다 소위 털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AI용 서버 투자로 인해서 이 전통 서버의 어떤 투자가 조금 이제 제한시 될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오히려 AI용 서버의 경우에는 기존 반도체보다 기존 반도체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이 중화권 IT 세트 업체들 그리고 핸드폰 업체들의 재고가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수요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앞서서 재고가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재고를 다시 쌓는 과정이 소위 리스타킹 과정이 지금부터 나온다라면은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는 10월에서 11월을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돌아설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는 6일에 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내용에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반도체주가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영향 정도로 미치게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날짜가요. 사실 원래 6일로 저희도 좀 알고 있었는데 날짜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일각에서 기사에서 보니까 11일 정도로 또 발표할 것 같다라고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진행될 예정인데 중요한 건 뭐 다음 주에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그러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한 건 삼성전자가 이번에 2분기 실적으로 저점으로 해갖고 3분기, 4분기에는 좋아질 수 있느냐 가장 그게 큰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3조 원까지도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2조 원이 조금 못 되는 1조 9천억 정도 실적 발표, 영업이익이 좀 발표가 될 거다. 다만 이제 여기서 반도체가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전히 좀 적자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2분기나 1분기보다 더 악화되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하반 경제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바닥에 어떤 기대감이 확실히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HBM3 납품 가능성,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이 이번에 좀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어떤 물량이 얼마만큼 나타날지 이제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분기 반도체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조금 적을지 아니면 예상된 수준으로 나타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스팟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이 좀 멈춰진 상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산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분기에는 워낙 안 좋았지만 감산에 나섰고 감산에 나선 결과가 반도체 가격이 어떤 하반 경직성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올해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립 동향도 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좋게 지금 발표된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네. 현재로서는 모든 것들이 그래도 기대하는 쪽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만 예상된 수치가 좀 나타났을 때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컨센 대비 너무 밀리지만 않는다면 전체적인 상황들이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의 파두와 칩셋 미디어를 올리고 두 분의 사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두 종목 모두 고 신호가 켜졌는데요. 파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이제 매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오늘 같은 장에도 정말 7%의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맞춰줬는데 홍기진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게요. 파두 고사인 주신 이유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반도체 업종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그다음 뭐 파두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물론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우리가 이제 기판 업체죠. 근데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에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반도체 업종이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두 같은 경우는 고사해드린 이유 자체는 아직까지는 사실 좀 적자고 실적 대비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히 좀 맞긴 하지만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기술력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모건 스탠리 지금 어떤 이야기에서도 좀 나왔듯이 어떤 기대감 요인들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파도도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저는 반도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다. 파도다 종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도가 이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제 가격 회복세 주목을 하면서 파도에 대해서 이제 매수 의견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낸드 업황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도 파도가 어떤 강점이 조금 차별화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파도의 경우에는 핵심 제품인 SSD 컨트롤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스터디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제품의 경쟁력이 정말 높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리 경쟁사가 한 3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3개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파도의 컨트롤러는 경쟁사 제품보다 읽기와 쓰기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전력 효율이 타 경쟁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1,500만 개 이상의 SSD가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전기로 환산하게 되면 연간 3,000억에서 4,000억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효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도의 어떤 이 컨트롤러의 경쟁력이 이럴 때에서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아직 뭐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 여러 곳과 파트너십을 맺고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도가 이제 지난 8월에 상장한 새내기 주다 보니까 아직 이제 오버행 이슈가 존재를 하는데 오는 7일에 또 121만 주 가량의 보호 예수가 지금 해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 좀 미칠까요, 파트너님? 우리가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오버행, 그러니까 보호 예수 물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매물 부담이 크냐 작냐,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죠. 근데 이제 파도 같은 경우는 사실 8월 7일날 상장하고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800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2개월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흐름부터는 또 거기서 이제 풀리는 물량이 12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장 물량이 한 2.5%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악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그 전에도 지금 17%에 해당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820만 주 물량이 오버형이 풀리긴 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이제 고점을 향해 갔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파도의 어떤 주가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오버행 이슈 물량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 3개월까지도 좀 남아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313만 주.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7.8% 정도 오버행 물량들이 더 나올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괜찮지만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지금은 근데 현재로서는 오버행 물량보다는 그냥 지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성장성 여기에 좀 더 포커싱이 좀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기대감 요인들은 아직 좀 살아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성장성과 이제 시장의 약간의 이제 부담감 그리고 이제 파도에 또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 그럼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현재 주가는 2024년도의 실적을 어느 정도 끌어와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주가 과연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오늘 장이 거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까지 밀리는 상황에서도 오늘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시장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제가 SSD 컨트롤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제외하고서라도 다양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가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길게 끌고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칩셋 미디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화질 영상 전용의 NPU IP 신제품 출시 소식에 장중에 뭐 17%까지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다 좀 흘러내리면서 3.5%로 거래를 마쳤고요. 두 분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홍희진 파트너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제가 고사인을 드린 거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AI 반도체가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고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AI 산업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GPU가 그 안에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GPU 다음 게 이제 NPU라고 하는 거죠. 이제 NPU인데 이 NPU IP 신제품을 출시했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좀 호재로 지금 칩셋 미디어한테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AI가 성장을 했을 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IP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물론 이제 다소 조금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좀 기술력 또는 어떤 그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심 있게 조금 봐야 될 박스권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 측면에서 그 사인을 좀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칩셋 미디어는 이제 반도체 설계 IP 이제 개발을 판매하는 전문 기업인데 약세장 속에서 이제 오늘 IP 신제품 출시 소식에 좀 주목을 받았고, 이게 과연 어떤 분야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확실하게 회복이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 좀 시장 선점에 빠르게 좀 나갈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칩셋 미디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뉴스로 이제 소개가 된 신제품의 경우에는 3가지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 영상으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그 기술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영상 내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노이즈들을 제거를 해주는 기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상 속에서 어떤 객체를 이제 지정하게 되려면은 자동으로 그 객체를 추적을 하고 크기와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딱 여러분들 듣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미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해서 라이센스 매출이 내년부터 발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에서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시각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사물을, 그러니까 환경을, 영상을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칩셋 미디어의 이런 기술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보안 또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영화를 옛날에 보게 되면은 어떤 CCTV 영상을 확대를 하고 해서 선명히 보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칩셋 미디어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우호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칩셋 미디어가 오늘 사실 이제 조금 음봉으로 이제 거래를 마치면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우상향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반기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로운 구간이실 테고 7월 이후로는 조금 이제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감이 크다라고 이제 이 시점에서는 모아가자라고 하셨는데, 홍기진 파트너께서는 그런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확실히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센 종목을 바라봤을 때는 이 종목이 세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앞으로 꾸준하게 들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세니까 언젠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세고 어떤 기대감 요인들은 아직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지금 좀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지금 박스권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점이 깨지면은 매도고 고점이 넘어가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선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21선, 그러니까 36,500원짜리의 어떤 지지력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지력 31,500원의 자리만 좀 지지를 해줄 경우에는 일단 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옴시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사우디를 방문하는 중동 경제사절단에 삼성, 현대, 한화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구체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네옴시티 이슈 처음 부각됐을 때만 해도 실체가 없이 조금 모호성이 더 컸던 것 같지만 최근에는 좀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좀 실제 성과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더 세밀하게 접어들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확률 높게 예측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중요한 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중동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사업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인자가 공을 지금 들여서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을 둘러보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중동 지역이 지금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오일머니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네옴시티도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어떤 투자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오일머니를 많이 지금 벌어들였고 우리나라 경제 기반을 어느 정도 좀 구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그런 기대감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투자가 증가가 되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먹거리로서 확실하게 벌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기대감 요인들이 확실하게 조금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네.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 입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죠. 3일날 발표가 됐던 이런 어떤 발언들 같은 경우도 뭐 이달 말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뭔가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것들이 구체화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오일머니가 지금 뭐 상당한 데다가 대기업이 또 먼저 끌고 가면 캐파도 확장될 수 있으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작은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절단 참여의 리스트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앞으로 좀 네옴시티 관련주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좀 선별해 나가야 될까요, 이사님? 네,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역시나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우리가 차트와 시세를 가지고서 대장주와 이제 부대장주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Y, 히림, 유신과 같은 기업들이 현재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는 좀 압축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지금 세 종목을 짚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오늘 히림과 SY를 올리고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사인을 보니까 홍혜진 파트너께서는 두 종목 다 스탑을 주셨고 김성훈 이사께서는 다 고사인 주셨거든요. 자, 히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부터 다시 위로 좀 고개를 들면서 9,000원 이에서 다시 좀 안착을 조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홍희진 파트너께서 먼저 이제 스탑을 주셨잖아요. 네. 왜 여기에서 멈춰야 할지 먼저 좀 의견 여쭤볼까요? 일단은 지금 매크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히림 같은 종목이,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내수에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출을 주도하는 어떤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금리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감 요인들도 아직 조금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대감 요인 때문에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이나 S와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 건 맞지만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재료가 소진됐을 때는 주가 흐름이 갑작스럽게 매물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에 지금 매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띄고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지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를 보시고 그 안에 좀 주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좀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너무 나쁘다라는 측면보다는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강했던 종목이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대비해서 올라갈 때마다 아니면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종목 투자가 좀 불안하다라고 좀 그렇죠. 말씀 주셨고, 김성훈 이사께서는 고사인 주셨는데 이 테마가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길게 가져가는 어떤 그런 섹터의 종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매크로 어떤 상황이 아직까지 변수가 좀 높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좋은 주식들은 밀리고 좀 테마가 있는 주식들이 움직이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사인을 드린 것은 어떤 단기적 추세의 어떤 관점에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재용 회장도 사우디까지 날아간 상황이고요. 10월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경제사절단이 다 같이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마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그 재료의 강도가 조금은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미리 뭐 30조다, 뭐 300억 달러다 이런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기대감을 먼저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이런 종목들도 어떤 일정률 소액으로 네. 단기 트레이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혜진 파트너께서 뭐 기업이 뭐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히림 같은 기업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실제로 성과를 기대할 만한 요소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업체들, 뭐 설계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CM 업체들이나 설계 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히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중동 지역의 어떤 사업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도요. 뭐 베트남이나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등의 이제 프로젝트를 좀 참여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디자인이 결부된 설계 CM의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인데 중요한 건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1970년도에 일단은 사업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역의 지금 아셈타워라든지 코엑스몰이라든지 아니면 판교의 지금 카카오 아지트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들, 그다음에 인천의 뭐 제1여객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기술력은 좀 상당히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둬야 될 어떤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시장도 어렵고 히림도 이제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내려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격적인 전략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뭐 굳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우디와 중동 쪽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 전이나 갔을 때나 가고 나서나 아마 이 세 개 중에 한 타이밍에서는 상당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급등의 어떤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5일선과 한 21선 정도를 손절로 잡고서 대응을 해보시면은 뭐 안전하게 좀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적으로는 정부의 또 일정 모멘텀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SY로 넘어가 볼까요? 9월 중순에 신고가 기록한 후에 역시나 탄력이 둔화된 모습이고 오늘도 5%대 강세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도 두 분 스탑과 고로 지금 나뉘었는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SY 역시 조금 더 그런 정부의 모멘텀을 기대어 가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을 때 SY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시세를 먼저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SY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중동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업체 등록을 이미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역시도 사우디 네옴시티에 모듈러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Y가 삼성물산과 손을 잡고서 여러 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함부로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시세를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Y의 이제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역시나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이제 매크로가 지금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이신 건지 그 이유와 함께 SY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아까 히림이랑 사실 전략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특징이 뭐냐면 어떤 호재가 있으면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이 호재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재료가 소진됐을 때 매물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나 비슷하게 분할 매도 전략 반등 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800원의 지지력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지금으로서 좀 중요한 게 21선에 좀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1차적인 저항 자체가 7,000원 라인이고 그다음에 기대감 요인은 아직까지 조금 살아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달 말에 지금 어떤 중동 방문했을 때의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감 요인은 저는 좀 남아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시장이 내려온 걸 확인하고 아니면 종목이 내려온 걸 확인하고 접근할 때는 그때는 좀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할 때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조금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격적으로는 5,800원이 깨지지 않는지 21선을 대응해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파두와 칩셋미디어 그리고 히림 또 SY까지 살펴드렸는데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우선주가 지금 9%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글로벌 판매량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0.1% 하락한 수치를 발표했지만 시간에서는 현대차그룹 관련주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우선주 11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인 SM100세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726억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장 마감 후 공시한 대동 역시 2% 강세를 보이면서 19,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소재 전문 회사인 나노캠텍, 급락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2% 강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상승한 상한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달 용흥산업의 흡수 합병 소식을 전한 AFW도 9%대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G솔루션스를 보면요. 한국은행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청사진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오늘 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특강 중소형 철강 업체죠. 오늘 1% 빨간불 유지하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한창 오늘 13% 상승을 했습니다. 소화기를 판매 유통하는 업체로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13% 상승을 보였지만 시간에서는 2% 넘게 하락하면서 39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한싹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72% 상승 마감하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는 5%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5.8% 하락하면서 2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핑거스토리도 3%대 약세 보이면서 31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수지점장 레고캠바이오, 홍희진 파트너 한미반도체, 그리고 김성훈 이사 태움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제수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레고캠바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예,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기술 수출했던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누구보다도 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ADC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는 ADC 하면 사실 레고캠바이오가 가장 좀 앞서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ADC 하면 레고캠바이오 워낙 유명하고 좋은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장 스토리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다 아시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항체랑 이제 약을 연결해가지고 암을 특색적으로 이렇게 암을 찾아가서 암만 그리고 다른 세포가 아닌 암만 공격해서 암세포만 죽이는 기술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가장 큰 이슈였을 정도로 시젠도 매각되고 미국에 있는 시젠도 매각되고 이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1세대의 였던 회사들 아니라 최근에 2세대인 ADC 업체들에 대한 두각이 좀 나타나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이 가장 빠른 게 일상-B가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올해 이제 학계에서 이제 포순제약의 라이센싱 아웃된 부분이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3상을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중국에서 3상 들어가고 미국에서는 이제 1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상이 가장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체,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만 실험을 하다가 사람에 썼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기존에 있었던 캐사일라에 대비해서는 그래 효능은 그렇게 아주
월등하진 않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부작용이 적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기술 수치 9개 그리고 6조 이상의 뭐 라이센싱 아웃을 했습니다. 당연히 초기 단계를 아직까지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거듭되고 2상, 3상으로 갈수록 마일스톤뿐 아니라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한올바이오 파마가 뭐 점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오늘 뭐 비록 뭐 빠지고 뭐 보합권에서 끝났었지만 모고스코텍 뭐 그리고 유한양행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좀 그래도 주도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가 전략에 대한 어떤 의견도 한 줄 정도 여쭤볼까요? 우선은 보시면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그렇게 좋고 기술 수출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랐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아직 초기 임상 단계인데다가 그리고 아직까지 그리고 빅파마양, 암젠도 있었지만 더 큰 빅파마양에 대한 기술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선 있는 것 같고요. 뭐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서 봐도 아직까지 뭐 논의는 뭐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주가에는 좀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AI를 통해서 AI 쪽에 대한 뭐 바이오 쪽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갈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의 그 상한가와 또 오늘의 유한양행의 좀 강세에 더불어서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좀 더 빛을 발했을 텐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홍희진 파트너의 한미반도체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HBM 성장의 지속 수혜, 그다음에 신규 수주 긍정적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HBM이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신규 수주까지도 좀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뭐 사실상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요즘 시장이 이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건 강한 건 굉장히 좀 세지만 약한 것들은 계속 땅굴을 파고 내려가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HBM 산업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굉장히 조금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 특히나 이제 뭐 빅7의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빅7의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특히나 어디서도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번에 반등할 때도 흐름이 어느 정도 좀 발생을 했지만 엔비디아 쪽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기대감 요인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HBM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GPU 쪽이 지금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엔비디아의 GPU를 지금 내가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주문을 넣었을 때 내가 물건을 받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40주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급보다는 수요가 지금 더 많다라는 거고 공급이 지금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급격히 늘어날 만한 상황들이 아직은 발생하기 좀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GPU는 한 군데에서 만들 수 있는데 필요한 곳은 여러 군데예요. 근데 이제 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TSMC의 역량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TSMC가 지금 계속적으로 풀가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따라가기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 더 개선될 여지, 그다음에 유지될 여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BM 분야에서는 좀 주목을 아직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는 가장 수혜주 중에 하나, 그러니까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지금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수주 공시들이 조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00억 원 정도의 지금 TC 본도를 지금 장비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하이닉스 향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만이라든지 미국 어사드 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아직까지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싸고 싸고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지만
기대감 요인이 있냐 없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더 포커싱을 맞추셔야 될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자,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굉장히 조금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박스권의 흐름이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 8월 달에 만들어졌던 요 장대 양봉의 지금 저점 자리, 그다음에 7월 고점 자리가 지금 거의 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자리가 지금 정확하게 좀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오늘 같은 시장이 했던 상황에서도 2% 이상 반등했다라는 건 물론 강하긴 한데 이게 한꺼번에 매물이 나타났을 때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부터 61선까지는 매수 자리로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목표치는 전 고점, 박스권 상단까지 63,000원짜리까지는 열어두시는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 손절 라인은 42,000원 설정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종목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태용 다시 한번 좀 등장을 했는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태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풍력에 대한 노이즈가 금리와 겹쳐지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역시나 믿을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3, 4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금리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의 하락은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실적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네, 8월 11일이죠.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날 주가가 24%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프로젝트 자체들이 상당히 좀 수익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노이즈가 끼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회사 측에 전부 다 계속 제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분기에 엄청난 실적에 이어서 3분기, 4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고금리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전 세계 풍력 프로젝트들이 멈추거나 소위 잘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에 의한 어떤 주가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면 오히려 이것은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볼까요? 네, 다시 내려왔습니다. 16,54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부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16,540원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4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보는 전략으로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황재수 지점장의 레고캠바이오, 홍의진 파트너의 한미반도체, 그리고 김성훈 이사의 태용까지 함께했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홍의진 와우넷 파트너, 김성훈 리오드홀딩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는데요. OLED 관련주로 오늘 약세장 속 7%의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래량 실리면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1%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농기계 전문기업 대동이 차지했습니다. 726억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장 마감 후 공시하며 시간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상승폭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2.5%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SCI 평가 정보입니다. 채권 추심과 신용 조회업을 주력으로 하는 신용 정보 서비스 업체입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이거래 연속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2% 강세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0.3%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위는 유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112억 규모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 납품 계약을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1% 약세로 마감했지만 납품 계약 소식이 시간에서는 긍정적으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가온그룹 올라와 있습니다. 방송장비 제조업체로 최근 자회사와 KT와
최근 자회사가 KT와 AI 서비스 로봇 공급 계약 소식에 주목받았는데요. 지난 9월 26일 자회사의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한 후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4%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확실성 장세 속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가온그룹이 이제 시간에 좀 특징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온그룹이 뭐 하는 회사냐 보면 이제 네트워크 디지털 셋톱 박스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자회사죠. 그러니까 퓨처테크가 이제 최근에 KT랑 AI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실내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으로 뭐 배달하는 로봇을 공급 계약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그건 아마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이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뭐 AI 그리고 뭐 로봇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인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뭐 공급 계약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대기업인 KT랑 했으니까 앞으로 선점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그렇지만 선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병원 내에 먼저 간다 아니면 다른 데 공공기관에 먼저 간다라는 부분도 선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강한 상승 오래 지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길게는 뭐 매출 추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은 당분간 관심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대동도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 엔진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에서도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뭐 대동차 아시는 것처럼 농기계 전문 생산업체, 판매업체입니다. 뭐 농슬라 하면서 자율주행을 접목해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같이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는 자율주행이 꼭 되게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국내보다도 오히려 실적이 해외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장 끝나고 이제 엔진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북미향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으로 시간에서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실적 시즌이 이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어려운 장 속에서도 실적이 좀 3분기 실적이 괜찮았던 기업들 많지는 않지만 뭐 이쪽 대동도 이제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주로서의 관심주도 좀 가져갈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매출도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공급 계약을 계속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관련주로 살펴볼 만하다라는 평가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한올 바이오파마도 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신약 개발 재료가 주목받으면서 약세장 속에서 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글로벌 파트너죠. 이뮤노반트 그러니까 한올 바이오파마한테 라이센스 인을 했죠. 그 회사가.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최근 들어 $20에서 $40까지 올라가고 이게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40까지 올라가고 이제 30대 중반까지 좀 빠졌던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기존에 있었던 면역 치료제의 기대치를 이상으로 뛰어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추정 뭐 저도 연휴 때 한번 봤는데 매출 추정한 걸 봤더니 뭐 조 단위로 엄청나게 좀 크게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쪽도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일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심스러울 수는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상이 굉장히 효능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좀 처음에는 이제 그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가지고 잠깐 중단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만약에 제약바이오의 상승 그리고 만약에 그쪽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성 델타테크도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테마주가 약세장 속에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테마주들이 부각을 받게 되는 경향이 더한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초전도체는 아니냐에 대해서 맞냐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봤더니 신성 델타테크 자회사인 신성 ST가 IR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IPO에 대한 IR을 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랑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냐 5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ESS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번 달 19일날 상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마 시장의 뭐 호재로 그리고 뭐 초전도체랑 맞물려서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2등주, 3등주도 이제 쫓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뭐 적극적인 대처보다 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올라왔을 때는 좀 줄이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번 주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많이 하락했지만 코스닥이 오늘 4% 하락하면서 투자자분들 오늘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긴 연휴 동안 진짜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어제 이제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그리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고채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부분, 그리고 뭐 최근에 엔화에 대한 부분, 이러한 매크로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 한 번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분할 매수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렵다고 매도하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보유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됐다라고 보지만, 지금 팔기보다는 그냥 더 큰 위험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본토는 국경절 연휴를 쉬어갑니다. 10월 6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휴장을 이어갑니다. 이 가운데 항생지수만이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약세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현재는 파란불입니다. 지금은 0.6%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부동산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하향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GDP 전망을 4월 발표 당시와 같은 5.1%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은 0.4%포인트 낮춰 잡은 겁니다. 전망 하향의 근거로는 높은 부채 수준, 부동산 경기 둔화, 고령화를 비롯한 장기적 구조적 요인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닥스 지수는 0.82%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캬크 지수 0.54% 하락으로 독일과 마찬가지로 하락세 출발입니다. 유럽연합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로이터는 이런 조치가 EU 경제안보 전략의 일부이면서 점점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미국 같은 국가들의 비슷한 대책을 따라가는 거라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